골절된 가족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요? 예, 혹시 우리 어머님 중에서 친정 어머님이 혹시 허리 굽으신 분 계신가요? 허리 굽으신 분? 없으시면 다행이신 겁니다. 다행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할머님들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내 친정 어머님이 그런 상태로 다니셨다 그러시면 나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쩌다가 잘못 계단을 핫디뎌서 골절이 돼서 내가 대퇴골, 고관절을 수술하게 됐다. 이런 병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본인은 나도 골다공증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폐경기가 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환자한테 한 40대 중반부터 본인의 뼈 상태, 골밀도 상태를 꼭 확인하셔서 나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넘어졌을 때 다치기 쉬운 신체 부위들이 있다고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골다공증 대개는 잘 아실 겁니다. 뭐 엉덩방아 찧어서 허리가 압박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손목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잘못 짚어서 뼈가 부러져서 깁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실 거고. 아까 말씀 대퇴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 80 넘어가시면서 이제 이 대퇴부 계단에서 구르거나 미끄러졌을 때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대퇴부가 부러져서 결국 이 부위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세 부위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척추, 허리뼈와 등뼈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폐경기 때 확 나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고 대퇴부는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드시면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위마다 다 중요하신 거고요. 모두 다 통뼈 다 관리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골다공증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 누구나 꿈꾸는 몸매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비교적 마른 편인 분들 조심하시라고요? 네. 뭐 우리 김 의원님 계시지만 아마도 제가 봐서는 55kg를 넘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너무 흔하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체중을 갖다 이제 거의 위험 요인을 하나 잡는데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57, 8kg 정도를 갖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57, 8kg 미만이신 분들은 어쨌든 저체중, 물론 이제 키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몸무게만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대충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환자분한테 55kg가 안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본인은 체중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관절염보다는 골다공증을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즉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측면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 최대 골량을 형성할 때 뼈의 건강도 중요하고 근육의 건강도 중요한데 그런 발달 과정이 저체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뼈 자체가 이렇게 골밀도가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예. 네. 55kg입니다. 예, 걱정 많으시겠어요. 없으시다고요? 자,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약 드시고 계신데 약봉지 스테로이드제 항경련제가 적혀 있는데요. 뭘까요? 스테로이드제 항경련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다. 이럴 때 조심하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필요한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항경련제 아실 겁니다. 그런 경련한 그런 것들 예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약이긴 한데 이 약을 이제 장기간 고용량으로 드시게 될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테로이드제 같으면은 이제 장기간 드시게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뼈의 과정, 즉 그냥 새로운 뼈가 생기고 늙은 뼈는 없어지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 스테로이드제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늙은 뼈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뼈가 노쇠화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드실 때는 꼭 주치의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최소 용량을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간을 좀 짧게 하셔서 드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항경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뼈의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뼈의 어떤 형성 같은 것들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드실 수는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필요 용량을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중간중간 특히나 폐경기를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자기 뼈의 상태를 꼭 확인하셔서 미리 예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